안녕하세요. 오늘은 RS422과 485의 또 비슷한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RS422과 485는 동일하게 둘 다 차동 신호를 사용해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 방식입니다. 우리가 쭉 시리얼 통신을 배웠다시피 RS232와 422, 485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232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서 1대1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요. 422가 485는 버스에 여러 대의 장비가 물리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RS422는 멀티 드롭을 사용하고 있고요. RS485는 멀티 포인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멀티 드롭은 버스상에 하나의 드라이버와 여러 개의 리시버가 있는 경우고요. 멀티 포인트는 이제 마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마스터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상에 여러 개의 드라이버와 리시버가 동시에 있는 그런 경우가 멀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림으로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422 멀티 드롭은 하나의 드라이버에 여러 개의 리시버,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리시버가 최대 10개까지, 그리고 멀티 포인트는 버스상에 여러 개의 드라이버와 여러 개의 리시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드라이버랑 리시버를 묶어서 이제 트랜시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버스상에 여러 개의 트랜시버가 물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토 토글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토 토글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오토 디렉션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토 토글링 좀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우리 트랜시버의 입출력 제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422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었죠. 1대1 모드와 멀티 드롭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5 모드에는 에코 모드와 논 에코 모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RS422 1대1 모드는 내가 데이터가 있을 때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켜주는 형태고요. 수신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든 없든 항상 내가 수신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죠. 멀티 드롭은 어떨까요? 자, 멀티 드롭은 수신은 항상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신은 보통은 이렇게 켜 있는 게 디폴트가 되고요.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만 D1로 켜주는 형태, 이게 422 멀티 드롭이 되겠죠. 485 에코는 어떻죠? 에코는 우리가 에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에코 메시지 굳이 받지 않을 때도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항상 켜 있는 게 기본 485 에코 모드의 그 리시버 단이 되겠죠. 근데 보내는 쪽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드라이브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85 논에코는 어떻죠? 485 논에코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을 때만 1로 보내주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어떡하죠? 0으로 가죠. 데이터가 없을 땐 0으로 가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가 있을 때 1로 꺼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 디폴트 0을 유지하는 형태로 제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가 이제 나가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뭔가 이제 보낼 게 있어서 나가기 전에 미리 이 스위치를 닫아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쭉 나가기 전에 조금 미리 드라이버를 이네이블 해줘서 데이터가 다 나가고, 데이터가 다 나간 후에 충분히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걸 다시 꺼주고, 왜냐면 다른 트랜시버가 버스를 사용해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DTR이나 RTS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이 신호들을 제어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서 뭐 UART 레지스터를 이제 뭐 1로 해주느냐 0으로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UART에서는 이 오토 토글이나 오토 디렉션 컨트롤 출력 핀이 따로 지원하는 그런 UART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TX Enable이라든지 RX Enabl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트랜시버의 D 핀과 트랜시버의 RE 샵 핀 이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각각 모드에 맞춰서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얘가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런 동작을 지원하는 UART들이 지금 현재 이제 판매 중이죠. 그래서 이런 오토 토글이나 오토 디렉션 컨트롤 이런 설명이 있는 UART들을 사용하셔서 쓰시면 굳이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서 그걸 일일이 RTS나 DTR 이런 신호들을 제어할 필요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으로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닛로드 단위 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22 485 트랜시버의 데이터 시트를 좀 보면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리시버 인풋 임피던스, 리시버 인풋 뭐 레지스턴스 뭐 이런 식의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12kΩ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85 버스에서는 최대 32대의 장비를 물릴 수가 있어서 12kΩ이 최대 32개가 물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꼴을 우리가 이제 병렬로 쭉 나열해서 동가 저항으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보면 이 저항 값이 375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항 뭔가 한 대를 더 연결했어요. 우리가 연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12kΩ이 또 붙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이 병렬로 하나 더 늘어나면 저항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쵸, 작아지죠. 그래서 375옴보다 더 낮아지는 저항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전류값으로 우리가 여기 특정 전압을 드라이브를 해줬는데 이 저항값이 더 낮아지면 동일한 전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저항값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드라이브해주는 드라이브 커런트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 장비에서 값을 인식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대 이상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바로 이런 등가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해주는 그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붙일 수 없을까? 네트워크 상에 32대보다 더 많이 붙일 수 없을까? 그래서 제조사들, 트랜시버 제조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인풋 임피던스, 뭐 인풋 레지스턴스 이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값이 있어요. 12kΩ이었는데 지금 여긴 몇이죠? 96. 그러면 우리가 8배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네트워크에 32대까지밖에 못 물렸는데 이런 트랜시버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상 최대 256대까지 물릴 수 있게 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런 트랜시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상에 더 많은 노드들을 물려야 된다 하면 이런 트랜시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닛로드 단위 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닛로드가 1일 때 최대 네트워크 상에 32대 물릴 수가 있고요. 그때의 인풋 임피던스 값은 12kΩ이죠.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가 단위 부하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연결할 수 있는 대수도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참고 삼아 우리가 RS4돌들의 인풋 임피던스 값은 스펙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4k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드라이버 커런트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4돌들 버스에서는 최대 10대까지밖에 못 물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인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좀 작아서 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422나 485 이 두 사양을 혼용해서 공통 트랜시버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422도 최대 32대까지 물론 이제 이 인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좀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드들을 버스상에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422, 485
이 공통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특히 이제 유닛 로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 로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볼 때 이 트랜시버의 임피던스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노드상 몇 개나 물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